계산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거리 측량 정밀도가 10의 8승분의 1까지 허용할 때 지구 표면을 평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거리의 한계는, 지구는 구면이죠. 그래서 지구는 구면인데, 이렇게 구면인데 이거를 여기를 평면으로 고려할 수 있는, 어떨 때 측량의 정밀도가 10의 8승분의 1까지 허용할 때, 여기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평면이 이런 거죠. 네, 평면. 이건 이제 지구 반지름이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여기 실제 이게 지구죠. 요거를 라지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평면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D분의 스몰 d-d는 12분의 1 r분의 d 요거의 제곱. 여기서 이제 d는 지구의 공면거리를 의미하고요. 공면거리분의 평면에서 이 공면거리를 뺀 값, 그게 분자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항이 결국은 뭐냐면 10의 8승분의 1이다. 요거라는 거죠. 요 부분이 10의 8승분의 1. 그 다음에 공선 반지름은 6370이니까 여기에 6370을 넣고 계산을 하면 D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요거 측정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보통 1번에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거리 측량의 정밀도가 이렇고, 이때 평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거리 한계는 하면, 여러분은 이 공식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 공식. 이 공식을 떠올려야 되는데, 자, D분의 스몰 d 마이너스, 여기서 라지 D는 지구의 공면 길이, 그 다음에 스몰 d는 이거를 연장했을 때, 이 길이를 연장했을 때 평면이 되죠. 평면거리. 평면거리에서 공면거리를 뺀 거. 요거는 12분의 1 r분의 d의 제곱. 이게 공식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d분의 스몰 d 마이너스 라지 d는 정밀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10의 8승분의 1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R에 6370을 대입해서 이거를 풀으면 D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D 값은 2km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5000km인 구에서 수평거리 10km에 대한 공유로차는, 이 문제도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공식은 좀 쉬워요. 그래서 2R분의 S의 제곱 하게 되면 2 곱하기 5000분의 S 10의 제곱, 이렇게 해서 답을 풀 수가 있거든요. 이거의 답은 그래서 요걸 풀으면 요거를 풀으면 0.01km가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요게 요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를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구예요, 지구. 지구고, 여기에다가, 이제, 레벨을 세운 거죠. 또는, 각측량 장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 H, 요 점에, 각을 재는 거예요. 요 점에 각을 재는데, 여기에, 기계를 세우면, 이 기계의 수평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각을 재면, 요 각만, 측정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여기다가 기계를 세워가지고 기계를 수평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수평이죠. 여기가 0도란 말이에요. 0도. 높이를 측정할 때 수평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이게 0이란 말이에요. 0도. 그리고 자, 요 점을 시준하는 거죠. 요 점을 시준하면 V-에 대한 각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높이 값은 요만큼만 되는 거예요. 요만큼. 근데 실제로 이 B점의 높이는 어디서부터냐면 이만큼이죠. 저기 그림에서 보면 스몰 h. 지금은 공면이기 때문에 여기 허공상에 이 B점이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공면이기 때문에 B점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즉 스몰 h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스몰 h는 결국 이 스몰 h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라지 h, 이 라지 h는 구할 수 있죠. 측정값이니까 요거 v가 나오고 이 거리를 거리 측정을 하면 이 거리 곱하기 사인 v 하게 되면 요 높이 값이 나오죠. 그거에다가 플러스 얼마, 여기 주황색으로 지금 표시가 됐는데 요만큼을 더해 줘야 스몰 h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 높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때 요 주황색 요만큼이 오차적이죠. 플러스 오차가 되는 거죠. 그 오차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요만큼을 그때의 이 오차를 뭐라고 하면 공률 오차.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이게 둥글기 때문에 공률을 가진다고 하죠.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공률이 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 공률 오차. 그 오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R분의 S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공식이 요게 되고요. 5000 집어넣고 S10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0.01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게 하나 또 더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자, 요걸 한번 그림을 보고 볼게요. 아까 그 공률 오차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다 기계를 세우면 이게 수평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0도라는 거예요. 0도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시준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시준을 하는데 원래 여기를 시준하면 요 각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사인하면 요만큼의 높이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요 점에 대한 높이는 뭐라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니까 측정해서 나온 값, 아까 라지 h라고 그랬죠. 그 값에 여기 측정되지 않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공률 오차 얼마라고? 2R분의 S의 제곱이라고 했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에서 요 부분이 요쪽 주학생 부분. 자, 이게 A에서 기계를 세워가지고 B점을 시준하는데 B점이 이렇게 직선으로 딱 시준이 되면 요 V라는 각만큼 딱 측정이 되는데
요 B라는 정부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대기에 굴절에 있어. 굴절. 공기중을 통과하면서 이게 좁은 범위가 아니고 넓은 범위에서는 이제 대기의 어떤 굴절에 의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직선으로 요 정보가 요 방향으로 안 들어오고 이 정보가 요 방향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요만큼만 재면 되는데 이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굴절에 의해서 휘어져서 들어온다 이거죠. 휘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재는 게 아니고 휘어져서 들어오는 요 부분, 즉 요 선의 연장선, 자, 이 수평과 연두색의 요 각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조각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만 측정을 하면 되는데 이만큼도 같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은 날려버려야죠. 네. 이만큼은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면 대기 굴절, 네, 굴절 오차라고 합니다. 대기 굴절 오차. 그래서 이거는 2R분의 날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K. 이때 K는 뭐냐면 굴절 개수예요. 굴절 개수. 그 나라마다 틀린데 우리는 한국은 0.14로 이걸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R분의 마이너스 K S제곱. 그래서 오차를 공률 오차와 굴절 오차를 다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R분의 K S의 제곱.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2R분의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S제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차라고 합니다. 양차. 그래서 공률오차와 굴절오차를 합한 거 그거를 양차라고 한다. 양쪽 차. 그래서 양차라고 하는데 양차를 표현할 때는 2R분의 가로 열고 1-K의 S제곱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공률오차를 구해라 하면 이 빨간색 치 굴절오차를 구하라 하면은 마이너스 2R분의 KS제곱. 이때 굴절오차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 K값이 얼마다 그걸 주어져야 됩니다. K값. 이 K값은 굴절 상수라고 그랬어요. 굴절 상수. 그 굴절 상수 값이 아까 0.14라고 그랬죠. 그 값이 주어져야 된다. 굴절 개수, 굴절 상수는 얼마다라는 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굴절 오차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수준 측량에서. 됐고요. 9번에 보겠습니다. 9번에 보면 지구의 편평률, 이 편평률 공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A 분의 A-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완전 구체, 지구는 원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구는 장반경 A와 지구는 지구는 장반경 A와 단반경 B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A, 요게 B라고 그랬죠. 여기도 보면 프라이머리 이게 장반경, 세컨더리 요게 단반경에서 여기 체크한 다음에 장반경 값, 단반경 값을 넣어주면 타원이 그냥 탁 만들어지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체크한 다음에 여기에 6, 여기에 3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중심을 딱 해서 하면 이렇게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로테이션은 0으로 해야 되겠죠. 0. 하면은 이렇게 해서 탁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요게 장반경 A, 요게 단반경 B. 그래서 편평률은 A에 A-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구의 편평률은. 그런데 원일 경우에는 여기가 장반경 세로 부분이 단반경인데 여기도 뭐다?
A가 된다. 그래서 A분의 A-P인데 A-A이기 때문에, 즉 A분의 A-A이기 때문에 이때 지구를 원으로 가정할 때는, 즉 9로 동그란 9로 가정할 때에는 편평률이 없다라는 거죠. 편평률이 없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그림과 같은 횡단면도의 성토 부분 면적은, 횡단면도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도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로의 계획고가 되는 거예요. 도로의 계획고.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이 실제 도로의 뭡니까? 도로 지형이 되는 거고, 지금 도로 지형이 되는 거고. 자, 그럴 경우에 요 부분은, 예, 이 땅이, 여기가 땅이죠. 땅, 지표면. 여기가 지표면. 여기는 땅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흙을 채워야 되고, 즉 성토 부분. 요 부분은,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흙을 깎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실제 도로의 형태는, 나중에 만들어지면 실제 도로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 도로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요 분홍색이 땅의 형태인데 요만큼은 깎아내고, 즉 뭐다? 절토 부분. 이만큼은, 예, 흙을 채워야 되는 성토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걸 알아야 되겠고, 면적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면적을 이게 조금 애매해요. 저도 봤는데 우리 지적 산업기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측량산업기사에서는 이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좌표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좌표법. 자,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예, 우리가 수직이 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요까지는 길이가 얼마냐면 1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12. 그래서 일단은 12.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는 12.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는 1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12에 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Y축, 여기를 Y축, 그다음 여기를 X축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지도에서는 여기가 X, 여기가 Y인데 지금 면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X축, 세로 부분을 Y축이라고 합시다. 일단 여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알면 좌표법으로 이 면적 구할 수 있잖아요. 요 좌표를 찾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 두 번째는 여기서 여기에 대한 여기는 0이죠. 0. 0에서 요까지가 얼마냐, 그거를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요 삼각형에서 보면 요 삼각형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0.4라고 그랬어요. 0.4. 자, 0.4. 근데 이게 경사죠.
여기 지금 경사가 1대 10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m 갈 때 10m 갈 때 이 경사는 얼마가 되냐면 1입니다. 1. 그게 이런 의미죠. 그죠? 1대 10이라는 것은 세로가 1일 때 가로는 10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10배의 가로 길이가 세로에 대해서 지금 10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1대 10이라고 했으니까 요 경사는 1대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세로 여기가 0.4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 0.4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배 하게 되면 얼마냐면 요게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여기의 좌표, 즉 여기의 좌표가 4의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4의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0.4라고 그랬죠. 0.4. 그죠? 네. 그러면 0.4라고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x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경사가 결국 뭐냐면, 1대 10에 해당되는 경사죠. 이걸 더 땡기면, 자, 요걸 더 땡기면, 쭉 땡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사가 1대 10이라는 얘기죠. 요게 1대 10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1이면 이쪽 가로 길이는 2라는 거죠.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2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로가 1일 때 세로가 1일 때 가로는 2라고 그랬습니다. 가로는 2. 네. 자, 세로가 1일 때 가로는 2.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요런 경사란 말이에요. 요런 경사로 쭉 경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더 와야 되겠죠. 그죠? 더 옵니다. 더. 그러면 요 경사와 요 경사가 타악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때 요게 뭐라고요? 네, 1대 2라는 거죠. 요게 1대 2. 네. 요게 요 경사가 1대 2. 지금 헷갈리니까 지웁시다. 요것도 지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삼각형이 결국은 요 삼각형입니다. 여기에 대한 좌표를 알면 좌표법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냥 딱 하면 이 좌표 얼마 딱이 나오는데, 물론 이 면적도 딱 나오죠. 면적 한번 해볼까요? 면적을 어떻게 하더라? 네. 면적. 면적. 네. 그러면 면적이 16이 나왔네. 16. 네. 16. 예, 2번이 나왔네요. 여기 면적이 16 나왔죠. 16. 그래서 2번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실제 거기 시험 볼 때는 이런 걸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해서
이제 4.4에 0, 그 다음에 이게 x좌표라 했을 때 이쪽이 마이너스 12에 0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y는 ax 플러스 b, 이런 건 저 전공 시간에 안 배웠었죠. y는 ax 플러스 b인데 여기가 세로가 1이고 가로가 2, 즉 가로가 2, 세로가 1, 이걸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가로가 2, 세로가 1, 그러면 2분의 1, 그래서 요거는 0.5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y는 0.5x 플러스 b, 여기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돼. 1차함수죠. 1차함수. y는 0.5x 플러스 b인데 요 선은 어디를 통과하냐면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에 0이기 때문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2를 집어넣고 y에 0을 집어넣으면 b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되죠. 6. b는 6이 됩니다. 그렇죠? 0.5 곱하기 마이너스 12 하면 6. 그래서 요거는 요쪽은 y는 0.5 x 플러스 6, 이런 일차함수를 만들 수 있고요. 이쪽도 만들 수 있죠. 이쪽도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자, x가 10에 대해서 1이니까 기울기가 10분의 1,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0.1 x 플러스 b인데 요 선은 어디를 통과하냐면 요 점을 반드시 지나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 4에 0이죠. x가 4, y가 0. 그러면 b는 0.4가 되죠. 0.4, 마이너스 0.4가 되죠. 그래서 요 선에 대한 일차함수는 y는 0.1 x 마이너스 0.4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거는 y는 0.5x 플러스 6, 여기는 y는 0.1x 마이너스 0.4.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y는 0.5x 플러스 6, y는 0.1x 마이너스 0.4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빼게 되면 y에서 y를 빼니까 0, 0.5에서 0.1을 빼니까 0.4x, 그리고 6에서 마이너스 0.4를 빼니까 여기는 플러스 6.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x를 결국 구하면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16,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6, 일단 마이너스 16. 자, 그러면 요 함수가 마이너스 16, x가 마이너스 16을 들어갈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5 곱하기 마이너스 16을 하면 마이너스 8인데 여기에 플러스 6이니까 y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다시 한번, 자, 요식과 요식을 연립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빼니까 0 이렇게 돼서 x가 마이너스 16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6, x 값은 찾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x 값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아는데 y 값을 못 찾아요. 그래서 y는 모르고 x는 마이너스 16을 집어넣으면 요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좌표법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죠. 좌표법. 네. 어떻게 풉니까? 마이너스 12에 0, 4에 0,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에 한 번 더 쓴다겠죠. 처음 거를 마이너스 12에 0.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한번 써주고, 자, 12, 0, 0, 4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16 곱하기 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0 곱하기 4, 0 곱하기 16, 다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24네요. 플러스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8에서 얼마를 빼? 24를 뺀 다음에 이거 절대값을 취하고 여기에 2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면 16이 답이 됩니다. 16이. 다시 한번 세 점이 있을 때 좌표법으로 이 세 점이 이루는 도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첫 번째 해서 대각선끼리 곱해서 써주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써주고,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8에서 24를 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절대값, 마이너스를 없애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2인데 플러스 32가 되고 그걸 2로 나누면 16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16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